자, 여러분 오늘 7일차 자바 수업이죠. 이제 연휴 지나고 오랜만에 수업을 하네요. 이제 기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개념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열 객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뤘고요. 여기 배열에 대한 이제 객체의 첫 단계를 뗐었죠. 근데 이게 그 전에 했던 그냥 단순한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보다는 객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배열 객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배울 거예요. 배열 객체는 이거였죠. 이거 정수들이었죠.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그래서 new 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했었고, 요 안에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 배열을 만들 때 방을 몇 개 만들지에 대해서 정해줬던 거였죠. 그죠? 이제 오늘 할 사용자 정의 객체는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긴 객체인데 뭔가 조금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건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열 같은 거는 안 쓰지는 않지만 얘는 이제 사용 빈도가 좀 적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객체를 처음 배울 때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어서 얘를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얘도 안 쓰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얘보다 좀 더, 얘가 이제 배열이었죠. 근데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으로 스마트한 배열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 그렇다고 얘를 안 쓰는 건 또 아니니까 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객체, 일단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딱 이거 한 줄, 복습의 개념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얘는 어떤 의미였죠? 그죠?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100개짜리 방이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 자체를 넣었었나요? 아니죠. 배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한다 였죠. 이렇게 이 한 줄을 보면 이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이 말과 똑같이 나오라는 건 아니고요. 이 말과 유사한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시각화도 해야겠죠. 이 시각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얘는 ARR, 어레이라는 변수였고요. 얘 타입은 정수들이었죠. 이 대괄호 열고 닫고 들, 복수의 표현.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 얘는 배열 객체죠. 배열 객체. 지금 이 안에는 방이 100개인데 100개 너무 많으니까 3개로 해놓고 할게요. 자, 배열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 가장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방도 있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렇죠.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바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변수에 연결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크기를 3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방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방한테는 각각 고유 번호가 있었죠. 이 고유 번호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0부터 알아서 자동으로 붙는 번호고, 얘를 뭐 마이너스 1부터 하고 싶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얘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열에서. 그래서 0부터 순서대로 0, 1, 2, 3, 4 쭉 내려갈 거고요. 사이즈가 뭐 아까 100이었을 때,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얘네 이름이 인덱스였잖아요. 이 번호들의 이름이 인덱스인데, 만약에 이 크기가 100이래요. 그러면 방이 100개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방의 번호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99번이에요 이거 인덱스의 개념,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름을 WIN 숫자 10으로 들어오신 분은 본인 이름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셨네요. 아닌가?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인덱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배열을 떠나서 나중에 스마트한 배열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레이 리스트를 소개만 드렸는데, 그 어레이 리스트도 똑같이 이런 인덱스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리스트 객체를 사용을 할 때 이 인덱스로 많은 걸 할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 있는 얘를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시각화까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만 이제 객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그림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리모컨 클릭해서 여기 접근하고, 또 리모컨 클릭해서 여기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객체 안에 있는 이 방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죠. 그쵸? 그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어땠어요? 이런 거였죠. 이러면 0번 방에 접근을 하겠다. 리모컨 조작해서 요 안에 뭐 10이라는 값 넣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을 넣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런 거 넣겠대요.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걸로 지금 정수들이라는 타입으로 이미 어레이라는 변수에 너는 정수밖에 들어갈 수 없어,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 라고 얘의 운명을 정해준 거죠. 이미 변수를 만들 때부터 얘 변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수가 아닌 실수가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 라고 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 객체를 활용을 해서 철수와 영희와 영수의 나이를 넣고 싶어요. 넣을 수 있죠, 우리. 나이라는 이제 나이라는 값은 실수일 수 있나요? 22.5살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정수죠. 나이는 정수기 때문에 이 배열 객체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생겨나기 이전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필요한 거 개수대로 변수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만 하죠.
우리가 철수 0이 영수의 나이를 넣으려면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필요하잖아요. 변수 하나는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넣으니까. 그러면 총 철수 나이 하나, 영이 나이 하나, 영수 나이 하나 이렇게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변수 3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 객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거 한 줄로 해결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줄 때 이 변수 이름을 저희가 지금은 어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ages,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나이들의 느낌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요 중간에 숫자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에 숫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것만 아니면 되죠. 숫자로만 이루어졌거나 맨 앞에 시작이 숫자거나, 변수명을 지을 때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사실 변수명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 이 변수명이 의미하는 게 변수명만 보고도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을지, 혹은 어떤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초반에 변수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설문조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발자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 얘기 혹시 들으셨었나요? 기억 안 나시면 해드릴게요. 실무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거나 힘든 게 뭐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실무자들이 대답한 것 중에 1위가 변수명 짓는 거였어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변수들이나 클래스, 그리고 패키지, 더 많은 다양한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테이블, 컬럼, 여러분들이 이름을 직접 지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이름을 짓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화학을 다루는 사이트예요. 그럼 화학 기호를 우리가 이름을 다 지어야 돼요,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화학 기호들의 원래 이름을 보면 되게 길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대충 알아볼 수 있게끔, 유추할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좀 잘라서.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은 개발하면서 로직 기능을 짜는 게 어렵다, 툴 다루는 게 어렵다, 이런 것보다 이름 짓는 게 어렵다 라고 대답을 할 만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취업하시고 나서 은근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지금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실제로 쓸 데이터의 그 목적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를 좀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요걸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이 명령규칙 안에서 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변수명을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개발은 이제 협업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고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다 까보는 거는 너무 좋지 않은 일이니까 내 의도를 변수 이름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애들이고,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여기다가 이거죠. 10. 자, 이러면 여기서 철수 0이 영수 순서대로 나이를 적었다고 했을 때 얘는 이 객체 하나가 철수 0이 영수의 나이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철수 0이 영수의 이름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저장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얘는 정수밖에 못 넣잖아요. 그럼 애들의 이름을 정수로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 배열 객체 안에는 얘네들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철수 얘는 문자니까, 문자열은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names라고 하는 변수, 배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할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리모컨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철수, 여기는 영희, 여기는 영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키의 데이터도 필요해요. 키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입력을 할 건데 키의 데이터도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실수니까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실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마다 그 데이터가 이 타입이 아니라면, 정수가 아니라면, 뭐 문자열이 아니라면 계속 그 문자열, 그 타입에 맞게끔 배열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배열 객체의 한계예요.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정한 타입의 데이터만 담을 수가 있는 게 이 배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얘를 좀 지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수의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신상 정보 데이터 안에는 키, 이름, 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수 3개를 만들던가, 타입이 각각 다른 변수 3개를 만들던가, 아니면 타입이 각각 다른 배열 객체 3개를 만들던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쓴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 안에서 이거 뭐죠? 변수 선언한 거죠. 네, 그냥 A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한 거예요. 그 변수의 타입은 뭐예요 지금? 철수죠. 우리가 변수 만들 때 타입 적어주잖아요. 그리고 변수명 적죠. 얘도 똑같은 거죠. 변수 선언한 거예요. 이건 선언하면서 초기화까지 한 거고, 지금은 선언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이 네 번째 줄,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이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철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인가요? 아니죠.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는 바이트, 쇼츠, 인트, 롱, 더블 플롯, 캐릭터, 불린, 이렇게 8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은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스트링도 기본 자료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타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철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자 해서 철수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랑 얘는 이 age1이라는 변수는 뭐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얘 때문이죠. 자, 똑같이 적용할게요. 이 철수 A라는 변수는 뭐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 우리가 타입을 철수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얘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런 타입이 지금 현재 없는데 이 없는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의를 해서 쓸 겁니다. 그게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만들어서 쓸 건데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그럼 우리 객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new 하고 지금 요거 볼게요. 요거 이 타입으로 변수 만들었죠. 그리고 얘랑 얘한테 연결할 리모컨, 그 리모컨 객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죠. new, 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쵸?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있는 타입과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객체의 모양이 같아야 되죠. 여기가 정수들인데 여기가 뭐 스트링들이래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new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해주고 나서 철수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 배열은 대괄호 해놓고 이 안에 크기를 지정을 해줬죠. 근데 일반 사용자 정의 객체는 그냥 소괄호만 씁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요것만 보세요. 철수 타입으로 변수 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A의 운명을 정했죠. 너는 이제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 라고 정했어요, 그죠? 철수 데이터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간다고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뒤에 철수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해놨죠. 여기다 적어줬어요. 여기서 보이는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생성자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new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들겠다는데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 철수 객체를 만들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얘는 같아야겠죠. 여기가 정수들인데 여기가 정수들이 아니면 에러가 났던 것처럼 앞에가 철수인데 뒤에가 철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가 0이래요. 이거는 지금 얘는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여기서 했던 얘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지금 얘랑 같은 에러예요. 앞에 있는 타입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객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중에 나아가면 수업에서 다뤄지는데 요 뒤가 다른 거가 들어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뤄질 때 그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 그랬죠. 철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서 우리가 만들어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짜놓은 코드 안에 이미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닌 것들 여러 개 있죠. 지금 이 안에 기본 자료형은 int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수들, 얘도 기본 자료형 아니죠. 왜냐면 int까지가 기본 자료형인 거고 뒤에 이 배열 붙는 거, 이거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정수까지만 기본 자료형이에요. 정수들, 얘는 아니에요. 그럼 얘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애인데 얘는 그냥 썼을 때 에러가 없죠. 여기서 보면은 철수 cannot be resolved to a 타입이에요. 이 타입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얘도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얘도 기본 자료형이 아닌데 얘는 왜 만들어 써야 되고 얘는 왜 이렇게 알아서 해줄까요? 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클립스 설치하기 전에 JDK를 다운받은 거 기억나시나요? JDK 1.8을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시켰죠.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자바 개발 도구 모음인 거죠.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JDK를 적용했을 때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가 프로젝트 만들 때 자동으로 세팅이 됐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만들 때 자바 버전만 골라주면 알아서 얘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 JRE 시스템은 자바 런 인바이런먼트인가? 그래서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그 JDK를 가지고 자바 디벨롭먼트 킷 개발 도구를 가지고 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가 변환해서 프로젝트 안에 넣어놔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수들, 뭐 스트링들, 혹은 그냥 스트링 얘도 기본 타입 아니었어요. 그죠? 스트링도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니죠. 8가지 안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썼을 때 에러가 안 나는 이런 친구들, 얘네들은 여기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바가. 근데 이런 거는 자바가 철수를 알까요? 모르죠. 철수가 이게 지금 한글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한글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바 안에서는. 근데 다만 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면 한글로 되어 있는 코드는 아예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수업하면서 많이 봤죠? 데이터는 실제로 한글로 많이 넣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한글 데이터를 넣는데 변수명이나 이런 클래스명, 패키지명 이런 거는 한글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쓸 수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관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얘가 기본 제공을 해준다. 실제로 얘네도 원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을 해보면, 컨트롤 클릭이 안 되는구나. 얘는 어딘가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철수 같은 건 자바가 알 수가 없죠. 우리 개발자가 뭘 만들어 쓸 줄 알고 다 제공을 해줍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게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자, 그럼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없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드는 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에러 내용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요 밑에 퀵픽스라고 해서 얘가 추천해주는 해결 방안들이 있었죠. 이 해결 방안에서 첫 번째로 크리에이트 클래스 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로 철수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할 작업이 이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메인 클래스 만들었을 때 여기서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했죠. 거기서 클래스 하고 엔터 치면 얘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라는 건 메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 중괄호 밑에다가, 요 안에가 아니에요. 이 아예 바깥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만들어 줬더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에러가 싹 사라졌죠. 그쵸?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타입들, 스트링, 뭐 정수 들, 정수, 뭐 더블, 이런 것들 다 이런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있어야 얘를 타입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철수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수업 중에 혹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클래스를 설계도라고 부를 거예요. 설계도. 얘가 왜 설계도냐? 제가 좀 전에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설계도라 하면은 어떤 뭐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 제품은 디자인이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그게 설계도죠. 설계도를 기반으로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 클래스가 그 똑같은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설계도라고 부를 거예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얘를 보면 우리가 이거는 좀 지울까요 이제? 지금 얘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만드는 모양 대가로고 얘는 소가로고 크기 지정 안 했고요. 근데 뉴는 똑같죠. 객체 하나 만들겠다의 의미인 뉴는 똑같이 쓰였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리모컨 생기는 거랑 이 안에 방, 이거는 결이 같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모양이 조금 다르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배열 객체 배웠던 거랑 이 일반 사용자적인 객체는 같은 결이에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자, 똑같아요. 변수 하나 있고요. 객체 하나가 있어요. 이 변수는 A라는 변수고 얘의 타입은 철수였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철수 객체죠. 얘 이름이 철수니까 얘는 철수 객체. 아이고, 그걸로 하죠. 철수 객체. 자, 그러면 객체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똑같다고 했어요. 리모컨 생기고요. 얘를 변수한테 넣어서 연결해주는 거, 이 개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근데 얘를 보면 우리가 얘는 이미 크기를 지정해서 배열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만들면서 바로 방이 생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철수 얘한테는 뭐 방 같은 게 있을까요? 없죠. 얘가 왜 없을까요? 자, 배열 객체 만들 때 여기다 쓰죠. 그럼 우리가 철수 객체 만들 때 방 만들려면 여기다 써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이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객체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열 객체 만들 때처럼 이 소가로에다가 뭔가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철수 객체한테 방을 만들어 주려면요, 이 클래스 안에, 설계도 안에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갔어?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지금 이 배열 객체처럼 얘한테 방 3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방 3개에 우리가 아까 뭐 넣는다 그랬죠? 데이터? 이름, 나이, 키 넣는다 했죠.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지금 아무 방도 없으니까 여기 객체 안에 방이 있어야 리모컨 클릭해서 방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 방이 없으니까 리모컨 클릭해서 방으로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철수 객체에 방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방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객체는 리모컨을 클릭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 점 찍는 거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거 배열 객체는 방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 대괄호 안에 이 방번호 넣어줌으로써 이 방에 들어가는 걸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 객체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리모컨 동작 버튼이 점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 써주고 점 찍어보면요, 여기 이미 뭔가 있죠. 얘네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어떤 리모컨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 TV라면 뭐 전원 버튼, 음량 버튼, 채널 버튼, 이런 것들은 어떤 리모컨이어도 TV 리모컨이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 제공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배열 객체처럼 이런 방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3개를 썼는데 이 3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변수한테 명령한 거죠. 네 갖고 있는 리모컨 작동을 시켜. 점 찍었으니까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 안에 있는 이름이라는 공간에 철수라는 값을 넣어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얘가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 cannot be resolved or is not a field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field, 얘는 변수의 의미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밑에 해결책을 보면요, create field 이름 in type 철수예요. 그러니까 철수 타입 안에 이름이라는 필드, 변수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해결 방법 2가지 있다 그랬어요. 만들어 볼게요. 다 에러가 사라졌죠. 여기 이제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접근 제어자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변수 자바가 해결책 제시한 걸로 해봤더니 변수가 어디 생겨요? 철수. 그죠, 설계도 안에 생기죠. 이 철수 객체는 이 철수 설계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설계도 안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철수 객체가 어떻게 되느냐, 네, 방 3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 배열 객체처럼 고유 번호가 있을까요? 얘는 없어요. 고유 번호는 없어요. 얘는 리스트, 배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객체라서 얘는 고유 번호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 방들은 이름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이미 지어줬잖아요. 이 공간의 이름은 얘네다 라고 지어줬죠. 그래서 이 이름을 고유 이름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키, 나이, 이름. 이 이 방의 이름이 이제 키, 나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변수한테 명령하는 거죠. 리모컨 클릭해서 이름에 붙어. 그리고 여기다 철수 넣어. 한 거죠. 비슷하죠? 배열 객체랑 사용자 정의 객체 전반적인 틀은 다 같아요. 사용하는 그 방법만 조금 다른 거지 결이 아예 같아요. 둘 다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0번 방에 접근해 라고 해서 여기다 10을 넣은 거고, 얘는 이름 방에 접근해 해서 이름에다 철수 넣은 거죠. 그리고 나이에다가 22 넣은 거고, 키에다가 180.3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 각각의 방들이 이런 거 가능할까요? 얘는 되겠구나. 얘 말고 이걸로 보죠. 얘 지금 안 되죠? 에러 나죠? 에러 내용을 보면요, 타입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예요. 더블 타입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실수는 정수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라는 공간 안에 왜 실수가 못 들어가죠? 이 나이라는 공간은 누구 보고 만든 거예요? 이거 설계도 보고 만들었죠.
근데 설계도 안에 나이라는 변수에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미 우리가 예언해놨죠. 운명을 정해버렸죠. 그래서 이 나이라는 방에도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써있는 이 변수들은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다 똑같이 가지는 그냥 이 똑같은 변수예요. 이 공간들이 데이터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요, 이 변수처럼 자기 운명대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안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철수 객체의 모양은 얘가 A였고, 철수, 리모컨 있고, 얘도 리모컨 있고, 연결되고, 그리고 얘가 철수 객체였죠? 자, 여기서 방에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원래 처음에 만들 때 이 상태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했을 때 방이 없었죠. 근데 지금 설계도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 줌으로써 철수 객체에 방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볼게요. 안 보이시나요, 잘? 일단 이것만 했을 때 이 모양이었죠. 근데 우리가 클래스 철수 여기 안에다가 이거 3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방이 이렇게 3개 생기죠. 자, 이게 안 헷갈리시면 다행인데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객체를 만들고 나서 설계도에 뭔가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지워져 있던 애를 철수 객체 만들고 나서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자, 잘 들으세요. 이것만 했을 때 상태가 이건데,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 상태예요. 거기다 우리가 그 뒤에 설계도에 이런 것들을 방을 더 넣어라 라고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철수 객체한테 방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설계도를, 객체를 만들고 나서 설계도를 수정을 해도요, 이거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미 나오죠. 우리가 객체 만들고 나서 이런 거 했는데 안 되던 거를 이거 해주니까 바로 에러가 사라지면서 되잖아요. 그럼 이 철수 객체한테는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고 방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제가 저번에 자바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객체를 만들고 나서 설계도 수정을 하고 객체를 뭐 다시 만들어야만 그 설계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거 적용된 설계도로 이 설계도가 적용돼서 이 철수 객체 방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방 3개 가지고 객체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설계도고 이 안에 공간이고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간단하게 이 설계도 자체는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붕어빵 틀을 가지고 붕어빵을 찍어내면 붕어빵 모양이 같죠? 그쵸? 근데 그 안에 앙금은 바꿀 수 있죠. 같은 모양의 붕어빵이지만 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슈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객체를 여러 개, 지금 A라는 객체랑 B라는 객체, 이 둘의 모양이 같아요. 똑같이 키, 이름,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태어날 거고요. B에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객체 만든 것도 공간 3개 가지고 태어나요. 리모컨도 있고요.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데이터를, 전혀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 객체는요 완전히 별개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서로 아예 뭐 연결되거나 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 객체를 통해서 얘를 컨트롤하고 이 객체를 통해서 얘를 컨트롤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객체가 두 개 있을 때 얘를 이 안에다가 넣어줄 수는 있어요.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도 엄밀히 따지면 리모컨을 연결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거 수업에서 다뤄지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4시 10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